5월달 시장이 힘들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 5월 시장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6월달 시장 또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지금 방송에서 회원님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주말 동안에 공부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한테 항상 제시를 해 놓고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 하나는 꼭 알고 가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황금선. 이 황금선 하나는 알고 가자. 이 황금선의 구조만 알면 되거든요. 이 구조. 그래야 이 구조를 통해서 회원님들이 또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가 부족하다 하는 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서점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서점. 예, 서점에서 주식 관련되어 있는 책을 봐야죠. 피 같은 돈을 지금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정도 그 시간적 투자와 그다음에 그 뭐 열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최소한 이렇게 그 뭐 책을 사거나 이런 열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 정도는 해줘야 피 같은 돈을 지켜낸다 이거죠. 수익 창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에 이 구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거기에 저는 황금선이라는 이 부분을 들고 왔고 회원님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잘 해보시면 돼요. 갖고 계신 종목을 생각을 해보고 갖고 있는 종목을 꾸준히 이끌어갈 건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게 신대표 방송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두를 한번 열어봅시다.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회원님들께 1년선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황금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황금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주 색깔로 표시를 했고요. 이거 이제 1년선이고요. 1년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선 아래에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손실이 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년선 위에 있을 때는 수익 구조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년이라는 가격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평균 가격보다 이위에 있으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수익 나 있는 그런 상황일 거고 평균 가격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대다수가 마이너스 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요 바닥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나는 여기서 샀는데 여기 수익이죠. 그렇지만 전체를 따졌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심리라는 부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심리가 바뀌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은요. 그 전체가 모인 군중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회원님들 요 부분이 바닥인가요? 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닥에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내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바닥이 아니죠. 그럼 요 부분이 바닥인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딱 맞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보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에서 주가가 좀 더 올라오죠. 바닥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음봉을 이렇게 그린 부분이 바닥인가요?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바닥일 수 있네요. 그죠? 양선이 만들어지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신용 여기 보이시죠? 여기 까만색 선이 신용인데 까만색 선 신용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바닥적 부분에서 신용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재밌죠? 그죠? 그러면 하루 한번 더 가보자. 이 바닥 맞았네요. 그죠? 요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죠? 잘 한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주가에 대한 부분 한번 볼게요. 바닥이 맞았네.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용이 다시 따라 올라오고 요 파란색 선 있죠? 요 파란색 선이 보이나요? 요 파란색 선이 기관선입니다. 빨간색 선은 외국인 선이고 파란색 선이 기관선인데 기관선이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요. 그죠? 안 보여요? 좀 이따가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럼 바닥이 맞네요. 그죠? 아닌가? 다시 내려오는데?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볼게요.
내렸다 하고 바닥 아니었는데요. 여기가 네, 움직이는 그런 상황. 조금만 더 빨리 움직일까요? 아, 그러면요, 회원님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가 바닥일 줄 알았는데 음봉을 만들어냈고 다시 올라왔는데 또 바닥을 만들어냈네요. 그죠? 그리고 올라왔네요. 올라오면서 여기 빨간색 선인 21선이 보이시나요? 21선? 21선을 위에 올라와 있어요. 맞나요? 21선에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주가는 이제 올라올 거예요. 자, 요 부분에 이해가 되면은 1번 한 번만 올려주시겠어요? 귀찮아도. 저는 이제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아, 네, 고맙습니다. 진주님, 저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좀 더 진행을 해볼게요. 바닥 맞네요. 그죠? 21선 위로 올라오고, 거래량 늘고, 신용 들어오고, 그쵸? 외국인들도 여기 들어오잖아요. 빨간색 선. 외국인들 선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거고. 그죠? 바닥은 맞네요. 그죠? 다시 21선 닫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1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바닥에서 샀으면은 요 가격적 부분의 이격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아, 네. 동로사님 1번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바닥에 잘 사면 이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근데 신 대표는요, 여기서 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사가지고 이 부분이 이 여건에서 흔들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 왜? 전체적으로 여기는 손실 구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여기는 수익 구간에 있었던 상황이니까 수익 구간에 있었던 이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붕어기님, 네, 반갑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지울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 부분을 회원님들이 보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해볼게요. 올라왔네요. 그죠? 저는 여기서 사고 싶어요. 그쵸? 예, 맞습니다. 주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바닥에서 잘 샀는데요? 어쨌든 바닥에서 샀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죠? 다시 딛고 움직이는 상황이 만들어질걸요? 그쵸? 이렇게. 이거 봐라. 봤죠? 그죠? 그러니까, 회원님들, 여기에서 요거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황금선에서 딛고 조정을 받고 움직이는 요 상황. 그러니까, 여기나 요 부분에서 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제가 얘기했죠. 지금 여기에서 조정받고 움직였었던 요 부분, 그쵸? 최소한 이 여건에서 20일 라인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샀다면 이거는 추적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여기서는 주가가 내리는 그런 부분에서 진짜 이게 바닥인가? 하면서 그 고민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서는 확신감이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 가지의 기법적 부분과 차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가격 흐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지금 가격에서 바닥 찾기서부터 20일 라인, 그 다음에 N자형 패턴까지 황금선이라는 부분을 뛰어넘는 것까지 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1번 한 번만 들려주세요. 물 한 잔 먹고. 재밌죠, 그죠? 진짜 조기에서 사면 되는 거야. 정말, 잘 한번 배워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 구간이라고 신 대표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현금을 갖고 있다가 그 부분에서 투자를 하는 거야. 부엉이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지울게요. 자, 이제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급등을 한 부분이 있어요. 팔을까요? 팔을까요? 이거 일단 진행되는 거 한번 봐보자고요. 여기에 파란색 선인 요거 파란색 선인 기관선 보러 들어오는 거 보여요? 기관선 파란색 선이 위로 올라오잖아. 요거 보이면 1번 한 번만 올려주세요.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확인. 자, 볼게요. 줄까? 파는 게 맞았네요. 그죠? 여기서도 파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서 더 지켜 올라가진 않잖아. 지켜 올라가진 않잖아. 이건 들어온다. 여기 지금 신용 보여요? 신용선이 꺾어진 거 이거 보여요? 까만색 선?
신용 꺾어진 게 보이면은 1번. 신용 꺾어진 게 보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점에서 신용이 파는 거야, 이제. 그죠? 여기서 팔아야지. 아, 진짜 이해 좀 해주세요.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 신용 꺾어지니까. 신용이 들어왔다가 지금 팔고 있잖아. 고점에서. 그죠? 안 팔았어요? 진짜 안 팔았어? 그럼 팔아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신 대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여기서 팔아야 돼. 신용. 그죠?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네, 여기가 끝이에요. 요게 지난 금요일 날 끝난 가격이에요. 저는 여기서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은 요 위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팔 시점을 알려준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 이 황금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와 아래에 대한 부분을 분간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 요번 주에 뭐 지금 시간에 이거 딱 하나 알고 가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서 장하게 설명을 해봐야 이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 회원님들이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방송이잖아. 방송에서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관련되어 있는 부분 설명해야 되고, 시황도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신대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와우넷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그죠? 그쵸? 자, 이 종목에 대한 맥포인트는 여기에요. 그 맥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를 좀 크게 볼게요. 그쵸? 요까지 봅시다. 그러면 회원님들, 이 선을 이탈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요 선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요거는 매도, 요거는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쵸? 그러면은, 현재의 상황에서 이 선분, 이 황금선이 매도와 매수에 대한 사인의 전체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이 안에서 내려올 때에는 팔아야 되는 그런 여건일 거고, 이 위에서 움직일 때에는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그때 이 종목이 뭔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실적, 그리고 성장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기관은 들어오는지, 외국인은 들어오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가 되나요? 자, 이 부분에서 여기 파란색 선 보여요? 파란색 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파란색 선이 지금 이 기관선이라고 그랬는데, 기관들이 지금 끌고 올라가는 거잖아. 그쵸? 네, 기관이 끌고 올라가는 거잖아. 이해되나요? 그쵸? 자, 일단은 다시 파란색 선인 이 부분을 끌어내릴게요. 눈치 챈 사람이 있네요, 벌써. 이 종목이요, 차트가 뒤집혀 있는 종목입니다. 보실래요?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 부분이라고요. 아까는 제가 차트를 뒤집어 놓은 거고요. 지금이 정상이야. 자, 이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요 1년선이 황금선이 보이나요? 황금선이 보이면 1번. 황금선이 보이면 1번. 그죠? 주가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고 조정받고 주가에 대한 이 여건. 그쵸?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 라인에서 이건 팔아야 되는 선이에요. 그때에 누가 움직였냐면 이거 한번 봐보시죠. 기관들이 판 겁니다. 그쵸? 결국은 누가 샀어요? 신용이 샀잖아. 그쵸? 결국은 기관들은 팔고 신용은 샀는데, 신용을 쓰는 쪽은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그쵸? 의미를 지금 던져주는 거예요, 회원님들.
신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회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낱낱이 보고 투자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 나가면 뭐 수익 자체적인 부분에서 큰 손해는 보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상황이지. 이 종목은 무슨 종목이냐면 아무택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권리다 하고 내린 겁니다. 네. 의미 던져주죠. 그죠? 자, 이제는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선과 이 선. 어디서 투자하실래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선분을 분간해 줘야 되잖아요. 그 여건이 이격이라는 부분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이격도에 대한 부분 별거 아닌 것 같지, 그죠? 그냥 그 일목균형표 배우고 싶고 볼린저 밴드 배우고 싶고, 근데 기초부터 쌓아가세요. 기초부터 쌓아가세요. 감사님이 아무택 망하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죠. 다시 이제 또, 여기에서 이격에 의해서 반등을 해주겠죠. 그죠? 그거는 나중 문제야. 이건 나중 문제고. 지금 신 대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서 움직이는 게 좋을까? 투자 여건에서 정말로, 그 수익적 부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스토리를 짤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린빌의 법칙을 준수하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벗어남과 회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수렴에 대한 여건을 찾아내는 것, 이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주말이잖아요. 대체 휴일이 있어서 또 월요일날 휴장인 그런 상황이고, 미국도 메모리얼 데이 이렇게 해서 휴장이거든요. 이런 여건에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느냐 이거죠. 어떤 식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게 맞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여건에서 우리는 종목에 대한 집중적 파악 이 부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순환매에 대한 부분,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순환매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순환매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잖아. 순환매에 대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급등하는 종목이 있고 또 급하게 하락하는 종목이 있고, 이런 부분에 순환매? 그럼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것을 기준을 세워놓고 그 여건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 시장은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은 신용을 팔아야 되고 미수분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겠지. 지금 들어오는 것은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에 집중된 그 순환매가 들어온 거거든요. 순환매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종목에 호재가 발생을 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많이 내고 수익을 많이 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바닥을 딛고 움직인다라는 호재적 요소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연관된 종목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투자자들은 그것을 보고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 이 부분을 순환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집중되어 있는데 쫓아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이쪽에 순환매가 일어났는데 순환매에 움직인 종목에서 많이 올라온 게 있고 덜 간 게 있고, 이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고 수급이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덜 갔지? 그렇다면 현재의 가격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 가격 위치가 아까처럼 황금선의 비율에 딱 맞게끔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따져봐야지. 거래량도 따져봐야지. 그죠? 실적은 당연히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외국인이 파는지, 기관이 파는지, 외국인이 사는지, 기관이 사는지.
개인 신용이 막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여건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환매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가? 반도체 이후의 순환매? 이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놔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 놓은 다음에 수익에 대한 부분, 집중화될 수 있는 여건들 이런 쪽을 찾아야겠지. 그 찾는 부분을 저는 바텀업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최근에는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접근하는 방식은 지금은 바텀업 방식이 낫다라는 거죠. 기업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순환매라는 것을 보고서도 기업부터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워렌 버핏 이 할아버지가 일본 시장에 많이 투자했어요. 그래서 일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주가에 대한 부분에 그 뉴스는 나옵니다. 일본이 펀더멘탈적 측면에서 올라온 건 아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환율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렇죠? 일본이 내세울 수 있는 글로벌 탑 그 품목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일례로 들어보면은 TV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QLED TV를 사거나 LG전자의 OLED TV를 사지 소니나 파나소닉 TV를 잘 안 산다. 벌써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그거였는데 그죠?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건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건가 이 부분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의 차이. 나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건가? 그리고 정말로 내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다음 달, 다다음 달, 연말까지 얼마만큼 올라올지를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서 이 종목을 중기 투자로 갈지, 장기 투자로 갈지, 아니면은 단기 투자, 아니면 단타를 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보는 게 회원님들한테는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제일 집중화되고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6월달 시장에 큰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6월달 시장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전통적으로 5월달하고 6월달은 30년 통계치를 보더라도 마이너스, 하락한 적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중에서 5월달이 제일 힘들죠. 그럼 6월달 시장에 뭔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현재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좋아요, 이 종목이 좋아요, 저 종목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종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좋은 종목을 매칭을 시켜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주가 지수나 이런 부분들은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연결이 되고 바닥을 딛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한 부분에서는, 하락할 때에는 계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부분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승할 때에는 저점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올라오는 거는 등락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저점에 대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리는 그런 부분에서 고점을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방향이 바뀐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저점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다만 하락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올라오는 속도, 이 부분이 급하게 올라올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횡보를 하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걸려져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을 바꿔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시장에 대한 유동성일 거라고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자금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누가 파는지, 누가 사는지. 지금은 누가 사요? 지금 누가 사나요, 회원님들? 지금 외국인들이 사잖아. 외국인들이 사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지금 누가 파나요? 개인 투자자가 팔고요. 기관이 파는데 기관 중에 금융 투자자가 파릅니다. 금융 투자자는 신경 쓸 거 없어요. 훨씬 더 잘합니다. 네. 개인보다 훨씬 더 잘하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파는 거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주가가 올라오는데 개인 투자자가 판단 말이에요. 팔고 싶지 않은데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고 싶지 않은데 팔아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신용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생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또 양매도 전략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깨질 겁니다. 그건 이제 6월달 초에 깨질 거고, 신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면은 파생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일단은 깨놓고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때의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 5월달보다는 6월달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뭘 사야 돼요? 외국인이 사는 걸 사야 되나? 맞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것들은 장기 뽑아야 돼요.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은요,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환율도 불리하죠.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자 차 이 부분도 불리한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닐 거예요. 그 부분을 지난 금요일 날 혁혁하게 딱 보여준 게 이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지금 9,100억을 외국인들이 샀죠. 그죠? 근데 프로그램 매매는 900억 분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차이 8,000억? 네. 8,000억은 순수하게 들어온 거예요. 프로그램 매매로 들어온 게 아니라고. 한 900억, 1,000억? 요 사이에 대한 금액은 단순간에 시장 여건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잠겨 있는 겁니다. 이제 잠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잠겨서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거 한번 봐보세요. 삼성전자. 뭘 산 날 외국인들은 뻔할 거 아니에요. 그죠? 투자자들 봐보세요. 자, 외국인들 샀다.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 하는 거니까. 그죠? 이제 보이나요? 이거를 이렇게 사놓고 팔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놓고 팔을 수 있어요. 자, 팔을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사놓은 거를 한꺼번에 팔까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 지금보다는 연말이 좋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사놓은 이 사놓은 이 부분이 몇백만 원이라면은 금방 팔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근 1조 되는 금액을 샀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질걸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개인 투자자 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셨나요?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서 매매에 대한 여건을 찾아보는 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의 시장이요. 어차피 나올 물량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신용 물량이 나와야 되고 미분이 나와야 되고 과도하게 투자된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죠? 그 나오는 부분에서 분명히 사는 종목이 있다고. 시장은 헷갈리고 흔들리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담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도 주가 자체적인 부분이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이게 내린 거지. 고점에서는. 저점에서는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올라오는 부분이니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지 이거는 미리수다 이거지. 기다가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이전 고점 3,000포인트 삼성전자 몇 개만 가면은 3,000포인트 금방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여건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담아야 될 거예요. 단기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담아서 얼마만큼 가지고 갈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정해보는 겁니다. 저도 장기 투자. 지금 여기에 집중할 때이거든요. 요게 완성이 돼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움직이는 여건 확인이 되면 그때 스윙 트레이딩 해도 늦지 않아요. 그때 스윙 트레이딩 해도 늦지 않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오는 여건에 안착이 됐을 때 단기 트레이딩 단타를 한다라고 해도 그때가 날 거죠. 움직이는 부분이 안정됐을 때가. 지금 한 번 할 거 그때 3번 하면 돼요. 근데 그때는 주가가 바닥서부터 딛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대형주들은 올라와 있을 거라고. 그 올라오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은 다 맞잖아 벌써.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결국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바로 다 팔겠지, 그죠? 프로그램을 하시켜서. 그렇지만 프로그램 매매보다는 알로 들어온 거잖아. 결국은 장기 투자에 대한 포석을 깔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 얼마나 유리한 시장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목에 대한 부분만 잘 선택을 한다면. 근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 단기 투자 여기에 수익이 안 나니까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 여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거는 군중심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여건에서 분간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분간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수익인지 손실인지. 신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장기 투자와 장기 투자의 포트, 그 다음에 스윙 트레이딩의 포트가 있어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장기 투자는 전부 수익입니다. 전부 수익이에요. 한 종목 약간 내린 거 하나 있어요. 저희 장기 포트 5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 조금 내린 거, 나머지는 수익이 큽니다. 스윙 트레이딩 포트는 수익이 난 게 있고 손실 난 게 있고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고 생각을 해서 들어왔는데 이거 100만 원어치 살려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10주 살려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스윙 트레이딩 짧게 매매하는 것은 100만 원어치 살 수도 있어요. 200만 원어치 살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장기 투자와 스윙 트레이딩, 단기 투자는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스윙 트레이딩의 수익은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아니면 300만 원? 이렇게 수익이 나면 되는 거야. 그죠? 여기 이 스윙 트레이딩에서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이렇게 수익 나는 것을 바란다면 너무 한 거 아닌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할 것 같아. 그러면 그죠? 정석대로 움직인다라고 한다. 근데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에 수익이 만들어지면 여기서는 100만 원, 200만 원의 수익이 아니라는 얘기지. 삼성전자 사놓고 외국인들이 100만 원 수익 내려고 지금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2억 이런 수익이 나야 되는 거야. 신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스윙 트레이딩과 중장기 투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 투자에 대한 포트는 다수익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비교가 되나요, 이제? 안정적이잖아요, 벌써. 안정적인 부분. 그 안정적인 부분에 종목 하나를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얘기한 거 있잖아요. LG전자. LG전자가 최근에 안 움직였어요. 그 부분도 한번 봐보세요. 보이나요, 이제? 정말 보이는 거 맞아요.
제가 좀 전에 서두에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그 부분에서 보이는 부분이 진짜 많나요? 회원님들? 이거 지우고. 황금선? 이거 보이나요? 수렴했고 발산돼서 이격. 그죠? 다시 한번 움직이고 여기가 제일 저점. 그죠? 요게 2022년 날짜 변경선. 요게 2023년 1월. 여기서부터 움직인 이 부분이 지금은 약간 조정받고 있지만 이 부분이 30% 수익이에요. 네.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30%의 수익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수익, 그런 거는, 이건 단기. 그러니까 스윙 포트 30%, 대성 IT 26%. 어떤 거나 봐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26%니까 30%이고, 이거 보면은, 이 부분의 수익은, 이 부분에 대한 수익은 이 정도예요. 그죠? 26.7% 수익 확정. 212만 5,100원. 그죠? 23% 수익 눌렀네요. 회원님들은 26% 수익이었고, 저는 23%. 여기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1000주 정도 매매한 거. 평균 단가 9,194원. 매수가 9,000원이네요. 회원님들이 더 싸게 샀네요. 회원님들이 사고 제가 샀나 봐요. 그죠? 실현 단가 11,320원. 회원님들은 11,400원에 팔았고 저는 11,320원. 회원님들이 판단에 팔았나 보네. 그죠? 그래서 회원님들은 26% 수익이 났고 저는 23% 수익이 났고 수익 금액은 212만 5,100원. 이게 수익이에요. 얘는 근 30%가 수익이 나도 30% 수익이 나도 그냥 200만 원, 300만 원인 거야. 걔는 수익이니까. 그 종목에 1억씩, 2억씩, 5억씩 못 산다고. 그죠?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작은 종목에 1억씩, 2억씩, 5억씩 들어가냐고. 근데요, LG전자에는 10억 들어가도 돼. 5억 들어가도 된다고. 2억을 사도, 왜냐하면 자금이 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비중이 있잖아. 스윙 트레이딩은 10% 내외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중장기 투자는 30%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다면은 LG전자의 30% 수익은 더 큰 거란 말이야. 1억이 들어갔으면 3천만 원일 거고 2억이 들어갔으면 6천만 원 수익일 거라고. 갖고 있는 스윙 종목, 단기 트레이딩 했던 종목들이 마이너스 난다 치더라도 이게 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종목을 투자를 해서 7종목이 손실이 나고 3종목이 수익이 나도 이 3종목이 7종목의 손실을 견인하잖아. 그래서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 놓는다. 그걸 생각하세요. 단기로만 움직이지 마시고. 단기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중장기 포트를 구성할 때가 있다고. 지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이럴 때에 중장기 포트에 대한 부분을 먼저 구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윙 트레이딩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맞춰서 가는 거예요. 패턴 분석을 하고 가격에 대한 차트 분석을 하고 하나씩 움직인다면 5월달보다는 6월달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정말 큰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중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올해 판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지금은 이름이 포스코 퓨처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 담당자가 공지를 해준 겁니다. 여기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 392% 수익 확정 이렇게 나왔죠. 이건 인생 주식인 거야. 인생이 바뀌는 주식이야. 이 400% 수익이 났는데 10%, 20% 더 올라갔다고 해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만약에 LG전자가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
100% 수익이 났다 얘기야. 100% 수익이 났는데 110% 올라간다고 10% 더 먹기 위해서 아등바등하지 않는다고. 다음 종목을 하면 되는 거니까. 다음 종목을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해가야 되는 게 투자자의 목입니다. 그냥 종목 찾으러 하이에나처럼 왔다 갔다. 이 종목 할까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갖고 있는 종목을 물어본다라는 그런 자체는 그 종목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지금은 훨씬 더 유리한 때야. 정말로 자금에 대한 부분을 잘 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들이 담아간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많은 금액을, 근데 그 금액을 누가 팔았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팔잖아.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저는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황금선이라는 부분을 끊어놓고 황금선에 대한 여건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까? 그리고 포트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맞을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런 것을 올리라는 거죠. 그냥 듣고 수익이 많이 났겠네. 수익이 났네.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격 여건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죠.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사항 있어요? 궁금한 사항 있어요? 네. 잠깐만요. 내가 게시의 글을 못 봤네요. 네, 무리수두게 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죠. 그래서 공부하세요. 네. 지금은 정말 진짜 단돈 10,000원도 피 같은 돈이잖아요. 쉽게 투자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해서 투자해야 될 때, 이런 때 아닌가? 이걸 던져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쪽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죠. 유튜브나 이런 쪽에 들어와서 시대표가 올려둔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러시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은 나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진짜 여기에서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저는 이제 LG전자 항상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LG전자 갖고 있으면 신대표 방에 와라. 관심 있으면은 갖고 들어오세요. 갖고 있으면 갖고 들어오고, 없으면은 제가 싸게 살 수 있는 이 여건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여건이, 이게 지금 8만원대에 산 거거든요. 지금 11만원인데요. 이거 좀 더 가면은 100% 수익 날 것 같은데. 100% 수익이 나면 그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이게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있는데 오히려 현재의 상황에서 조정받고 있을 때 더 사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사시잖아. 이렇게 얘기해도 못 사니까 묻히지.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해야 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관심을 두시고 보시고 그리고 확인해 가면서 투자 방법을 연마해 보세요. 그래야 회원님들의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최후의 목적은 내 계좌가 플러스 나는 거고 내 계좌가 더블 나는 거잖아. 지금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그래도 연 단위는 봐야 될 거 아니냐고. 올해 말까지 움직이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종목 하나 더 알려드려요. 종목 하나 더 알려드려요. 재밌는 종목들은 많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일요일날 회원 교육 방송을 하는데요. 그런 여건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꽤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상황에서 탁 왔을 때에 보는 것들 보실래요?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이상욱 라인이라는 부분은 여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 네. 이상욱 라인은 여기, 공작새는 여기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공작새, 그렇죠? 다만 수렴과 발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먼저 산 거지. 그리고 안 샀어도 여기서 샀을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엔터업 중에서는 YG 엔터,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분을 보면 딱 맞아요. 그죠? 공작새는 여기 있었던 거잖아. 그죠? 여기. 이거 이렇게. 예. 빨간색이라 안 보여요? 그러면 뭐 머리는 까만색으로 하시고 이렇게. 그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답답한 거야, 이제. 애초에 시작. 그죠? 분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라고. 그쵸? 하이브도 그렇고.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도 다 얘기했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쵸, 여기. 다 이렇게. 그죠? 여기 기다리기가 힘든 거잖아. 이렇게 움직일 건데. 여기 기다리기가 힘든 거잖아. 요거만 기다리면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회원님들? 아닌가?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잖아. 공작새. 아, 이 머리가 너무 크다. 그죠? 여기 기다리기가 힘든 거잖아. 이렇게 움직일 건데. 여기 기다리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쭉 움직일 건데. 그죠? 여기 기다리기가 힘든 거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건데. 아직도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러면은 답답한 거죠. 해볼까? 그죠? 여기 기다리기가 힘들었던 거잖아. 이렇게 움직일 건데. 근데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가격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가는 요소에서 그 회사의 재무적 구조, 그리고 그 회사의 내재 가치, 그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가격적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은 또 여러 강론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종합적으로 완성이 돼서 딱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면 돼요.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이 어렵게 생각하면은 정말 진짜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쉬울 텐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못 찾으니까 쉬운 길이 어렵게 느껴지는 가시덤불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제가 던져드렸잖아요. 오늘은 뭘 알고 가야 돼? 딱 하나만. 그쵸? 황금선. 그러면 회원님들 계좌에 갖고 있는 종목들 황금선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 황금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래보다는 위에 있는 쪽에서 움직여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서 성장성. 신 대표는 그 종목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그리고 선택에 대한 기준에 우선적으로 보는 거는 성장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장 가치가 있는지, 정말 2차 전지, 전장 이런 쪽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최근에 진짜 뭐 챗GPT, 인공지능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던데. 엔비디아가 왜 올라갔는지, 삼성전자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상하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중국과의 관계, 중국에 대한 반도체를 못 파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힘들 텐데, 그래요. 그걸 딛고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주식 투자에 답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에 주식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노이로제 갖지 마세요. 주식은요, 여태까지 주식이 안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주식은
100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100서부터 시작해서 2558까지 올라온 거잖아. 그죠? 3000까지 갔던 거잖아. 이제 4000, 5000으로 갈 건데. 네. 그 과정에 굴곡이 있고 등락이 있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겠지. 그리고 자금에 대한 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걸 거야. 그죠? 장기 자금,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급한 자금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하거나 신용을 쓰거나 파생을 하거나 뭐 이런 쪽에 의해서 더 빨리 가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거 아닐까?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용 무지하게 털렸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용이 지금 18조 정도로 줄었는데요.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요. 적어놨는데 증시 예탁금도 지금 54조였었는데 50조 아래로 49조로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다행인 거지. 그러면 어떤 시점으로 바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정말로. 주도주님이 올려주신 거 잠깐 볼게요. 초보자분이면 정말 맞습니다. 초보자분이면 주식 안 하는 게 맞아요. 차라리 채권 하는 게 나아요. 채권 알려드릴까요? 채권 매매. 지금 강남의 큰 자금들이 채권으로 들어가는 거 아세요? 아, 그거 모르시는구나. 채권은요, 손실은 안 납니다. 그렇죠?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국채로 하면 돼요, 국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2표채로 하기 때문에 3개월 2표채면 3개월마다 이자 들어와요. 그리고 금리 동결됐잖아. 금리 인하하면은 가격이 2배 범죄입니다. 그때는 팔아가지고 캐피탈 게인, 자본 이득을 누릴 수 있고. 채권이 얼마나 좋은데. 근데 채권 투자 방법 모르잖아. 주식 방법도 모르는데 뭔 채권 투자를 해? 안 그래요? 네.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세요. 주도주님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차라리 공부를 하고 하는 게 나아요. 주도주님 답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또 좋은 거 알려주시고, 처음 들어오시거나 초보자 분들 뭐 이런 쪽에, 경고 관련되어 있는 분을 글을 올려주셔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는 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남들은 다 듣고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다 눈팅만 하고 있잖아. 그쵸? 고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주식 방송도 가려서 들어야 되는 거고요. 맨날 수익 난다 이런 것들. 아니 그래 어린이도 아니고.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창대님 그거하고는 다르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하고는.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화이팅. 그 다음에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내가 켜놓을 테니까 유튜브는 알림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뭐 스마트폰을 보면 이렇게. 그리고 이쪽 와우넷 같은 경우에는 왼쪽 화면 밑에 가운데에 보면은 알림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눌러 놓으면 신 대표가 방송을 열게 되면은 늦지 않게 들어올 수 있어요. 신 대표도 이렇게 기다리는 거 오래 기다리잖아요. 좀 빨리빨리 들어와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5월 말 6월 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5월 딛고 5월 찍고 6월 달로 빠르게 전환을 해서 큰 수익을 함께 만들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